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이종우 센터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요새 워낙 뉴스가 좀 흉흉하지 않습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몇십 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강력한 경기 침체의 지표로 통상 여겨집니다. 근데 여기에 블라드 총재 연준 의원인데요. 이분들이 굉장히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말폭탄을 던지는 이유가 뭔지, 금리 인상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지금 말하는 진위는 어디에 있을지 이런 것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로서 짚어볼 수 있겠죠. 제일 첫 번째는 어차피 금리에 대한 결정이나 금리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현재 나오고 있는 지표들을 가지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를 보면 물가는 7.7%, 성장률은 오히려 3분기에 1, 2분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서 돌아섰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오는 수치만으로 보면 이거는 경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오히려 여기에서 더 강하게 물가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물가를 좀 낮춰야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나오는 상태가 그런데 그거에서 정반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연준이 워낙 잘못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거를 아무튼 본인들이 했던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강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 같은 경우에 물가 판단 잘못했고, 그것 때문에 올해 초서부터 굉장히 많이 고통을 겪었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제가 경험한 걸로는 이렇게 연준에 대한 신뢰도 이게 낮았던 적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낮은 신뢰도를 지금에서 좀 바꾸고 하려면 이 전에 잘못한 것들을 반대로 해서 굉장히 세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되게 주가 전망을 잘못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떨어진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맨 마지막에 돌아설 때에 남들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형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연준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보면 원래 가지고 있는 스탠스보다도 보다 더 강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또 역할을 한다라고 봐야 되고, 또 하나 이제 그 하는 거는 어차피 말하고 하는 거 그거 비용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서 세게 얘기해가지고 각인을 좀 시키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럼 시장이 이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는 7% 얘기도 했고요. 그 다른 연준 위원들은 더 이상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수치 자체를 시장이 지금 신뢰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약간 좀 뻥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상당히 뻥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7%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7%가 될 거다라고는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7%를 만든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후유증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금리가 만약에 한 4%, 5%였다. 옛날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그런 상태에서는 7%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사람들이 위협적으로 느끼질 않습니다. 근데 올해 초에 금리가 얼마였냐면 0.25%였잖아요. 기준금리가. 근데 그거를 만약에 내년도 상반기에 7%를 만든다 그러면 1년 반 사이에 7%를 만드는 건데, 그러면 그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연준도 그런 생각은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대신에 연준도 완전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이게 서로 간에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세게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는 이 정도 됐으니까 여기에서 좀 숨고르기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 안에서 매파와 비둘기파로서 나눠져 있는데, 매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이 보다 더 세게 얘기를 해야 되죠. 비둘기파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얘기를 그렇게 힘을 실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의 판은 모은 매파의 판이기 때문에 매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다 더 강하게 계속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7% 이렇게까지 올릴 거다라고 하는 거를 본인도 생각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시장도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준금리가 얼마나 더 오를 것인가를 놓고서 사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지금 대략적인 시장의 컨센서스를 보면은 다음 달에는 50bp 올리고 내년에 한 25시간 2번 이 정도가 한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센터장님이 보시는 전망은 좀 어떻게?
저도 그런 정도 봅니다. 12월 달에 0.5% 정도, 그 다음에 내년도 1분기에 0.25% 정도씩 한 두 번 정도 하면 이번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번 그 인상 사이클 전체가 다 아마 끝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기준금리의 인상 속도, 이거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한 이래로 가장 빠른 속도로서 했죠. 인하하는 속도도 이렇게 빠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인상하는 속도를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하는 거니까 너무 좀 그 빠른 속도로서 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보면 시장도 이제는 어느 정도는 뭐 기준금리 인상하고 하는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인식하고 아주 반대로서 움직이거나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굉장히 좀 피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역시 고물가 부분인데, 네. 일단 CPI 측면에서 봤을 때의 정점을 치고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속도로서 떨어지지 않을 뿐이지 천천히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8월 이때의 물가가 그 CPI 지수표가 나왔을 때에 인건비라든가 또 뭐 렌트비라든가 이렇게 구조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나오는 수치들을 보면 일단 뭐 재화의 가격이 굉장히 빨리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서비스 물가도 상당폭 이제 내려가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을 모두 다 감안하게 되면 물가가 피크를 친 거는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에 고금리를 만들고 했던 것이 높은 물가 부분이었는데, 그 높은 물가가 제자리를 찾아간다라고 하면 그렇게 과감하게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올해 연말 12월 달에 한 0.5, 내년도 1분기에 0.25%씩 한 번 내지 두 번, 그렇게 되면 끝난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국은행은 그보다도 조금 더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높죠. 이번에 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아마 0.25% 이런 정도 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0.25% 정도 한 번 더, 한 번 더. 예, 그렇게 하면 아마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훨씬 더 이 미국과 금리가 벌어지겠네요, 좀. 예, 그렇죠. 조금 이제 더 벌어지는 형태가 될 텐데, 그게 뭐 그렇게 벌어진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어차피 다 금리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전부 다 조절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제 금리 차와 관련해서 많이 얘기하는 게, 왜 우리나라의 금리가 미국의 금리보다도 낮게 되면 들어와 있는 자금들이 전부 빠져나가서 그래서 환율이 뭐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환율 방어 차원에서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 많이 보면요, 환율 때문에 금리를 움직이는 경우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언제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자꾸 환율 때문에 금리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랬던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그다지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거나, 그 다음에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요인이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죠. 기준금리는 이런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보고요. 이 시장금리, 예. 시장금리는 어느 정도 선이 이제 고점이라고 보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3년 만기 국채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에 11월 초 이때에 한 4.5% 이런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피크라고 봅니다. 피크를 친 거네요. 예. 그리고 만약에 다시 한번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근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 계속 올라가서 뭐 4.7이 되고 4.9가 되고 이러는 거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피크는 어느 정도 지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4.5% 정도에서 정점을 지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개 국내 모두 다 시장금리는 피크를 좀 지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개 그 기준금리하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3년물, 미국으로 따지면 국채 10년물, 이거하고의 관계를 보게 되면요, 금리 인상이 거의 맨 마지막 국면에 도달하면 기준금리하고 그 다음에 또 시장금리가 서로 역전돼 버리는 형태가 나옵니다. 앞으로 12월 달에 미국이 0.5% 한 번 정도 올리면 이미 10년물 국채 수익률하고 서로 역전이 돼 버리는 형태가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뭐 거의 역전 뭐 이런 그 형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장 금리는 어느 정도 피크를 지금 지났다. 여기에서
이 전에 피크 부근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도전하고 이러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이러는 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기준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인하한다던가 내지는 시장금리가 고점을 치고 나면 빠른 속도로서 내려간다던가 이런 건 없죠. 그냥 위에서 쭉 이렇게 머무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3년물 국채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3.67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4.12 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미국의 금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한 3.8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12 이 사이에서 그냥 쭉 머물고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2000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21년도까지 22년 동안 3년물 국채 수익률의 평균이 어느 정도 되냐면 3.8% 정도 됩니다. 2000년서부터 2010년도까지는 5.1% 정도였고 2011년서부터 2021년도까지가 2.8 정도여가지고 합치면은 이제 그런 정도가 되는데요. 2011년서부터 2021년도까지는 지나치게 낮은 금리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게 되면 20년 평균 정도 되는 3.8 이런 정도가 아마 적정한 금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금리가 적정한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크게 올라가거나 이러지는 않고 대신에 크게 떨어지거나 이런 일도 없이 그냥 옆으로 이렇게 쭉 기는 그런 형태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시간을 더 과거로 돌리면요. 예. 예를 들어서 90년대를 보면은 미국 국채 30년짜리가 금리가 7, 8% 정도 했거든요. 예전에 더 높았고요. 예. 과거에는 그게 노말이었는데 지금은 왜 훨씬 낮은 상태가 노말이 돼야 됩니까? 예. 그게 낮은 상태가 된 것이 노말인가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이제 검증이 되는 거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 이런 정도가 저는 적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과거에 그러니까 2000년대 초나 1990년대 이럴 때에 그때는 보면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7.2%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90년대 통틀어 가지고 그때가 미국이 신경제 뭐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경제가 좋을 때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연간 평균적으로 성장률이 3.8%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가 좀 높은 것도 당연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 당장 뭐 그런 정도 금리 이거는 뭐 생각할 수가 없는데 네. 2008년도 금융위기가 나고 난 다음에 금리 이거는 또 지나치게 너무 낮은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비정상이기 때문에 양쪽의 비정상이 모두 다 사라지고 나면 그때는 아마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해서 4% 정도 이런 정도가 되면 그때는 아주 굉장히 안정적인 형태의 금리 이렇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지금은 보면 90년대나 이럴 때하고 경제가 굉장히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물가 상승 많이 얘기하지만 이제 물가는 뭐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지속성이 강한 건 아니고 이제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평균적인 경제 성장률이 2%를 넘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90년대 이럴 때에 비해서는 성장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리는 형태니까 그때에 비해서 금리가 낮은 것이 맞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4% 정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당장에는 네. 금리가 좀 높게 생각이 되죠. 그건 왜냐하면 2009년도서부터 시작해서 10몇 년 동안 너무 낮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되니까 4%가 굉장히 높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적응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